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가. 동양의 과학, 사주 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안녕하십니까. 논리로 푸는 사주학의 석하 소재학입니다. 자, 오늘도 매 순간순간 좋은 시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강의를 시작한 지 20번째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20번째 시간으로 진술충미와 오행의 통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지장간 공부로서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요. 자, 지지에 대한 실체가 오늘로써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된다고 봐야겠죠. 자, 지지는 토가 빠진 목화금수 사행이 존재하고 이 사행인 진목과 미화, 술금과 그 축수 이 네 가지의 사행이 중간자로서 토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사행 역할을 하기도 하는 그런 개념들과 또한 그 오행이 지금 지지는 원래 사행으로서 네 가지 작용만 하지만 이 지지가 오행과 같이 천간의 역할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지지 12개가 각각 5가지 오행의 그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장간 마지막인데 여러분 그동안 이 강의를 통해서 이미 지장간 개념이 머릿속에 익숙해져 있죠. 자,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께서는 지지를 바라볼 때 그냥 인, 호랑이, 묘, 토끼 이렇게 이제 바라보면 안 되겠죠. 인목 속에는 간목이 대표를 하고 있지만 병화도 포함되어 있더라.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그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또 해나갑니다. 자, 일단 그 목에는 뭐가 있습니까? 목에 자, 인, 묘, 진이 목이죠. 지지는 인묘진 세 개의 지지가 양과 음과 중으로 합해져야만 하나의 오행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자, 인묘진에 자, 인목에는 뭐가 있다겠습니까? 자, 인목 자, 각 지장간의 배수 원리 기억하죠? 각 목의 본기, 인묘진은 각각 목의 본기이기 때문에 인과 묘와 진에는 각각 목의 기운이 들어있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인목에는 목의 양기운입니까? 음기운입니까? 예, 양기운이 들어있죠. 그래서 간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묘목에는 항상 왕지에는 사왕지 뭡니까? 자, 오, 묘, 유. 이 왕지는 순수 오행만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양관과 음관으로. 그렇죠? 그런데 굳이 친다면 대표는 누굽니까? 음관이 대표하죠. 즉 좌우묘는 음관이 정기로서 대표를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양관과 음관이 들어있다. 그런데 굳이 그거를 만약에 그 양관, 음관을 기간으로 나눠서 그 구분을 한다라고 치면은 한 달 작 30일을 잡을 때 10일은 양간인 간목이 차지하고 20일은 을목이 차지한다고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묘목은 간목과 을목이 같이 존재하는데요. 대표는 누가 합니까? 을목이 대표를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진은 뭡니까? 진목은 음이기 때문에 오로지 그 매고지는 음간만 존재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존재하죠. 이것이 목의 기운은 간목과 을목이 있는데 이 목의 기운이 인묘진에 배속하는 개념인 거죠. 지장간. 그리고 또 인목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겠습니까? 자, 목이 앞으로 진행해야 될 곳, 즉 화의 오행이 들어있다겠죠. 그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 목은 어디서 왔습니까? 예, 수에서 왔죠. 수, 해자축 수에서. 그래서 수를 우리가 사행은 어떻다겠습니까? 마주보는 오행, 즉 마주보는 사행. 수가 지지에서 마주보는 건 뭡니까? 화죠. 그래서 화는 수를 꺼린다고 했습니다. 즉 수에는 화의 기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수를 지나면서 화기운이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를 지난 것, 수는 뭡니까? 지지에서 해자축이죠. 그래서 축을 지나서 인이라는 지지에 바로 화에 양기운이 배치시켜진다겠죠. 그래서 인목에는 병화와 간목이 같이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진토, 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진토 다음에는 뭡니까? 진 다음에는 목 다음에 화로 넘어가죠. 화는 병화와 정화죠. 그럼 화로 넘어가기 전에 역시 화를 가장 꺼리는 오행이 뭐죠? 지지에서는 수가 되겠죠. 물론 천간 오행으로 친다라면은 화를 꺼리는 건 금이지만 지지는 토가 없기 때문에 마주보는 그 뭡니까? 저 수가 화를 꺼린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기운이 바로 화기운 앞에서 숨어서 음간을 갖다 그 앞에 집어넣는다 하겠죠. 그래서 진 중에는 개수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진은 또 뭡니까? 바로 이 사행의 중간자,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중간자 역할을 함으로써 이 목이라는 개념을, 지지목이라는 개념을 인묘진 하나로 볼 때는 그냥 하나의 단위지만 음양으로 나눌 때는 인목과 묘목 중간까지의 양으로서 간목에 해당 범위고 묘목 중반부터 진토까지를 을목에 해당 범위 음양으로 나눌 수 있다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음양 중 세 개의 시각으로 나눌 때 바로 인목은 순수한 양목인 갑이 되고 묘목은 을목이 되고 이때 진 중에는 바로 중간자로서 토가 작용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토가 존재하게 돼 있죠. 자, 다음에 화가 뭡니까? 화의 지지는 사, 오, 미가 되죠. 자, 그러면 사오미를 봅시다. 이 사오미에서 사는 각각 뭡니까? 사는 바로 사오미의 그 맹지가 되죠. 자, 사오미에는 싫든 좋든 자기의 본기인 화가, 즉 병정화가 각각 배속이 되는데요. 어떤 원칙이라 하겠습니까? 예, 맹지에는 양의 기운, 즉 화의 양의 기운이니까 병화가 정기로서 배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화, 즉 왕지는 병화와 정화가 같이 있다겠죠. 매왕지는. 그래서 병화와 정화가 같이 있는데 정기로서는 정화가 그 역할을 한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돌연변이 뭐가 있다겠습니까? 기토가 들어있죠. 돌연변이 기토가 들어있는데 이 기토는 지지에는 토가 없기 때문에 사행으로, 즉 지지의 변화에서는 이 토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지지 변화를 배우게 되는데요. 지지 변화는 합과 충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합과 충을 통해서 지지는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때 지지는 사행의 단계에 관해 사행이기 때문에 지지 오중에 있는 기토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토는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화는 어떻습니까? 미화는 음이기 때문에 바로 그 정화가 배속이 된다겠죠. 그리고 이 화의 맹지인 사화 역시 어디서 왔습니까? 목을 거쳐서 온 거기 때문에 지지에서 목하고 서로 상호 극의 현상 때문에 기피하는 게 뭡니까? 바로 지지에서는 금이 기피하죠. 즉 금과 목이 서로 마주보고 기피하기 때문에 금의 오행이 바로 목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을 지나면서 금의 오행이 다시 살아나는 개념, 생하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바로 사화 속에는 그 금의 양간인 경금이 들어있다겠죠. 그래서 사화는 경금과 병화가 이렇게 있으면서 경금은 중기, 병화는 그 정기 내지는 말기 이렇게 표현하면서 병화가 대표를 하는 거죠. 그리고 화의 마지막인 그 미화, 미토이면서 미화죠. 미 속에는 뭡니까? 자, 화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화 다음에는 원래는 토지만 천간에는 토가 없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토가 없기 때문에 또 토를 빼고요. 자, 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금에는 뭡니까? 경금과 신금이 있죠. 그래서 경금과 신금에 해당되는 것 뭡니까? 자, 신, 유, 술이 되죠. 그래서 이 화 속에, 미화 속에는 즉 금의 기운, 다음에는 금의 기운을 꺼리는 것, 지지에서 금의 기운을 꺼리는 건 목이죠. 그래서 목의 오행이 바로 금의 기운을 피해서 숨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양간입니까? 음간입니까? 물론 고지기 때문에 당연히 음간이죠. 그래서 정을목이 이렇게 피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 미토는 토로서 즉 화의 중간자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 역시 토가 배속이 됩니다. 자, 다음에요. 토는 그 목화토금에서 오행의 토는 지지에서 일단 존재하지 않고요. 그렇죠. 사행 개념이기 때문에 대신 신금에는 금에 역시 금을 배속시키는데 경금과 신금 중에서 지지의 신금에는 뭡니까? 양간인 경금이 배속이 되죠. 맹지니까. 그리고 자, 이 경금에는 역시 마찬가지 뭡니까? 경금은 바로 이 신금에는 지지의 금인 신금에는 바로 그 사옴이 화를 거쳐서 온 거기 때문에
지지에서 화를 가장 꺼리는 오행이 뭐죠? 수죠. 그래서 수의 오행이 화를 지나면서 바로 살아난다는 개념, 시작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의 양간, 뭡니까? 임수가 가미된 거죠. 이걸 또 다른 개념을 친다라면 금 다음에 오는 수의 기운이 들어있다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금에는 임수와 경금이 이렇게 중기와 정기로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금에는 어떻습니까? 유금은 왕지이기 때문에 경금과 신금으로서 오로지 그 금기운이만 있으면서 이 대표는 바로 신금이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술토, 술토 내지 술금은 어떤 현상입니까? 자, 술이 금으로 형성될 때는 음이기 때문에 일단 신금이 배속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술은 역시 마찬가지. 술 다음에 오는 게, 자, 신술 다음에 해자축으로서 뭡니까? 이제 겨울 수기운으로 갑니다. 그래서 해자축에 수기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수기운은 임수와 계수가 있죠. 지지에서 술을 가장 꺼리는 것은 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기운이 수기운 바로 앞에 지진 술토에서 숨어 있게 됩니다. 화의 양기운입니까? 음기운입니까? 음의 화죠. 그래서 정화가 이렇게 숨어 있게 되고요. 역시 술금은 신유술, 금으로 칠 때는 양과 음의 개념 1, 2, 3의 누법, 즉 금을 둘로 나눌 때는 신금과 유금의 초반까지가 경금으로 양이 되겠고, 또한 그 유금 후반부터 술토까지, 즉 술금까지가 신금으로서 음이 되지만, 이걸 음양 중 3으로 나눌 때는 신금은 양, 그리고 유금은 음, 그리고 술토는 중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역시 토가 배속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수죠. 수, 해자축 속에는 각각 수 중에서 해는 맹지이기 때문에 역시 양의 수인 임수가 배속이 되고요. 또한 이 해 속에는 뭡니까? 바로 금을 지나왔기 때문에 지지에서 금을 가장 꺼리는 것, 즉 목이죠. 목의 양기운인 간목이 배속이 되게 된다겠죠. 그래서 해수는 간목과 임수가 배속이 되고 대표는 임수가 하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 자수는 역시 마찬가지 양인 임수와 계수가 같이 배속이 됩니다. 그다음에 축수는 어떻습니까? 축수는 음수기 때문에 일단 계수가 배속이 되고요. 그다음에 축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수 다음에 축 다음에 인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목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목기운을 가장 꺼리는 것, 지지에서는 금이죠. 그래서 금에 음기운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금이 들어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토가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지에, 이것이 바로 이제 지지 12지지에 지장간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단 여기서 뭐가 빠져 있습니까? 진, 미, 술, 축에 토라는 개념만 나와 있지, 이 토가 음토인가 양토인가, 다시 말해서 무토인가 기토인가에 대한 원리만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 이제 지장간의 모든 원리가 밝혀진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인목 중에는, 인신사회 중에서는 무기토가 존재하지 않는다겠습니다. 어떤 그 진술 충미의 계절이 여기로서 존재할 수는 있어도 활성화돼서 활용될 수 있는 어떤 지장간의 형상은 아니기 때문에 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만 남았습니다. 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지지는 뭡니까? 지지는 목화금수 사행만이 존재한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하나 원운 등의 시점을 놓고 볼 때, 자, 이쪽으로 뻗어가는 기운이 양이고 들어오는 기운이 음이라는 현상을 가졌고요. 뻗어가는 것, 즉 뻗어가는 기운 속에서 자, 목과 화, 그리고 토, 금과 수, 즉 큰 양을 칠 때는 목과 화가 왕이고 금과 수가 음이란 개념을 잡고 있지만, 자, 우리가 목과 화의 개념을 놓고 볼 때 어느 것이 음양입니까? 자, 목과 화를 놓고 볼 때, 자, 목이 원인이고 화가 결과죠. 맞습니까? 그럼 목이 양입니까? 음입니까? 예, 목이 양이죠. 즉 동정 개념인 겁니다. 혹시 화를 양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한다면 이것을 어떤 원리에서 했느냐? 음양을 생각할 때 음양만 놓고 기준을 잡을 때 애초에 태양이 비치는 밝은 게 양이라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오행 개념에서도 밝은 화가 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개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음양이나 이런 기준들은 어떤 설정에 따라 다르다겠죠. 우리가 통상 음양을 잘못하는 저희가 태양이 양이고 달이 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태양과 달이 음양입니까? 정확히 태양과 달 두 개의 전제를 줄 때는 태양에 대비해서 달이 음이지만 원래 의미에서는 태양이 비치는 것이 양이고 비치지 않는 것이 음이지 태양과 달은 상반대로 움직이는 개념은 아닌 겁니다. 단지 태양과 달, 우리 지구상에서 눈에 띄는 두 가지의 어떤 그
그 큰 변화의 형상 내지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비시킬 때만 음양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자 봅시다. 그러면은 이 목에는 틀림없이 진목이 있고요. 진목이 있고 미화가 있습니다. 진목이 있고 미화가 있고 술금이 있고 축수가 있죠. 그러면 자 목화가 하나의 양인데 목화를 칠 때 이 목은 그 중에서 다시 또 양에 해당되고 화는 그 중에서 음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목으로 인해서 화가 생기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렴의 기상은 금수가 음이지만 친다면 금으로부터 수렴이 시작해서 수로 오는 거기 때문에 금이 양이고 수가 음이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는 뭡니까? 양 동정 개념에서 동이 강한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진목과 그 술금이 동이 강하죠. 우리 토 중에서 양은 뭡니까? 무토죠. 그래서 진목과 술금 속에는 무토가 들어있고요. 음인 그 미화와 축소 속에서는 기토가 배속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표현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 바로 진 중에 을, 개 뭡니까? 양이기 때문에 이제 무토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무토가 정확히 나오는 겁니다. 을, 개, 무. 그렇죠? 그리고 미는 바로 토의 음이기 때문에 기토가 들어가죠. 그래서 을, 정을, 기가 되는 겁니다. 정을, 기. 그 다음에 자, 이 신금에 있는 술토는 뭡니까? 술금은 바로 양이기 때문에 무가 들어가죠. 그래서 술금에는 신정무의 개념이 들어가요. 신정무가 되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축 중엔 축은 음이기 때문에 기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축은 개신, 기토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진술, 축미, 토까지 12개의 지장간이 다 배속이 된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어봅시다. 이것은 지금까지 사행의 개념을 나눠봤습니다. 사행의 개념을. 자, 이제는 이 사행에서 다시 이제 그 지지의 사행이 오행으로서 작용할 때, 즉 지지의 사행도 원래는 오행의 오가 뭉쳐 사로 변한 거기 때문에 오행으로 작용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오행으로 작용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가 원래는 사였는데요. 이것이 이제 오행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오행으로 치면 목은 뭡니까? 지금 이게 목이고요. 목은 역시 갑과 을이죠. 갑과 을이 됩니다. 자, 목은 갑과 을인데 이 목이 천간에 즉 그 갑과 을이 이 지지와 같이 만나서 하나의 작용들을 형성합니다. 어떻게? 갑자, 을축, 병인, 정묘처럼 이렇게 형성할 수도 있고 또한 갑목 하나를 놓고 볼 때 갑목 하나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의 어떤 12지지를 돌아가면서 그 어떤 흐름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이때요. 이 갑목을 기준으로 한다고 칠 때 이 갑목을 기준으로 한다 칠 때 이 갑목은 자, 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지지를 움직이죠. 물론 실제 결합은 양에 속하는 그 순차 음양의 양에 속하는 자인진 오신수라고 이렇게 결합이 되지만 일단 갑과 을은 지지에 그 있는 그 12지지와 같이 어떤 그 하나의 한 조를 이룹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통근이라고 표현합니다. 통근. 그 얘기는 그 근을 했다는 겁니다. 근. 어떤 근이 뭡니까? 뿌리를 내렸다는 얘기들하는 거죠. 그럼 어디다 근을 내립니까? 바로 지지 속에 있는 자기의 순수기운 지장간에게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음양간에 관계없이 바로 이런 논리로서 지지에 있는 12개의 그 지지는 각각 오행의 기운을 갖게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천간에 있는 이 갑을목은요. 갑을목은 인묘진 목에서 일단 인과 묘와 진하고 인묘진과 같이 인묘진은 각각 뭡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봅시다. 인목에는 묘가 갑목이 들어있고 을목에는 갑을목이 다 들어있고 진중에는 을목이 들어있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지장간이 들어있는 인목과 묘목과 진목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그 얘기는 이 지지가 지지의 작용이 아니고 천간과 같이 작용할 때, 즉 오행과 같이 작용할 때는 이 지지가 이 진토도 역시 이때는 목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목으로 작용하는데요.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뭡니까? 해수와 그 미화 있죠. 해수 미토. 즉 해 중에 있는 갑목과 진 중에 있는 미 중에 있는 을목이 있기 때문에 인묘진과 해와 미 이 5개는 유사시에는
바로 그 오행의 목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천간의 간목과 을목이 각각 인묘진과 해미에는 뿌리를 내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보면은 이 화에는, 그럼 화에는 어떨까요? 화는 병정화가 있는데 화에는 역시 화의 본기인 사오미와 어디 있습니까? 인목 속에 병화가 들어있죠. 인목과 그다음 또 어디 있습니까? 술토, 즉 술금 속에 병화가 화가 정화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든 정화든 천간의 병정화는 각각 사오미와 인술 이 5개 지지에 뿌리를 내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통근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자, 나중에 그럼 이때 토는 일단 제껴놓고요. 물론 천간의 역할을 할 때는 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지는 원래 토가 없지만 지금 우리는 이 지지에 바로 그 천간의 지지가 천간의 역할을 해주는 오행에 작용할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토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선 금 먼저 볼게요. 금은 어디입니까? 바로 금은 신, 유, 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사와, 축. 바로 지장간이 있죠. 이 지장간이 있기 때문에 이 지장간을 통해서 바로 천간에 경금과 신금이 각각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형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수는 어떻습니까? 수는 임수와 계수죠. 임수와 계수는 각각 해와 자와 축. 이 해자축에 이 수기운이 있죠. 이 해자축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신금과 진목에 각각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는요. 지금 이것은 사의 변화가 아니고 오의 변화입니다. 즉 천간, 즉 오행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때는 지지가 오의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토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천간은 무기토지만 지지로는 진, 술, 축, 미.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돌연변이 오화 중에 있는 기토. 바로 이것이 그 이 5개가 토에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지지는 각각 지지끼리 작용할 때는 토가 빠진 4개로만 작용합니다. 즉 진술 충미로 인해서 토국이라든가 뭐 이런 개념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지지에서는 오화도 역시 토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토로 변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천간과 같이 작용해서 오행으로 작용해 줄 때 이때는 5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때는 각각 12개의 지지가 12개의 지지가 천간과 동시에 이렇게 합을 하는데요. 하나의 천간 오행이 각각 5개의 지지씩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장간의 활용이 되는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장간의 대략적인 현상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이 지장간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그 논리로 푸는 사주학, 물론 이 사주학이라는 자체가 단지 사주팔자를 가진 명리학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학문 자체를 얘기하겠지만 이런 동양화 전반에 걸친 음양 오행설과 십간 십이지지 논리에 전부 다 활용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이제까지 마무리가 된 겁니다. 즉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에 대한 모든 성격이 규정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 또다시 이제부터는 이 12개의 지지가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고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나가겠고 이것이 끝나면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사주학에 적용하는 논리로 아마 나갈 것입니다.